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번 드렸죠. 언제 한번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한번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 난초와 관련이 없는 얘기다 해서 뭐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난초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미삼아 운전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한번 틀어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이 도시농업을 얘기하려고 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죠. 어떤 분이 난초가 도시농업이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의미 전달이 좀 잘못됐다.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를 좀 바르게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철학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소식을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소매상을 하시는 분이죠. 유튜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런 고충을 좀 토로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에란인들이 조금만 가격이 비싸도 안 산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저쪽에서 중투 두 촉에 뭐 10만원 받네? 그럼 나는 9만원. 저쪽에서 9만원 받네? 그럼 난 8만원. 그래서 가격 경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들이 좀 싸게 파는 쪽으로 쫙 몰리죠. 이 난초가 말이죠.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크게 말하자면 농산물에 해당돼요. 농산물이 가격이 싸다 그러면 항상 거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트에 가서 사과를 파는데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50원이야. 근데 크기도 똑같고 생김새도 비슷해. 그러면 50원짜리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 100원짜리를 판매하려고 하는 이 생산자들은 좋은 제품의 뭐 유기농법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당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격을 다운시키자. 그러면 약 쳐. 그리고 뭐 무농약이 뭔 필요 있어. 당도도 뭐 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품질을 떨어뜨리죠. 근데 농산물은 가격이 싸면 항상 거기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농산물을 살 때는 이게 가격만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해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집판장에서 이제 수매장에 가서 수매를 하는데 거기 보면 브릭스 측정을 다 합니다. 해서 브릭스에 따라서 이 수매 단가가 다 달라져요. 근데 시장에 나오면은 그런 브릭스를 표시하는 과일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부산에도 이 전문 시장이 있는데 같은 사과를 놓고 이건 당도 브릭스가 몇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판매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저 집보다 쌉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난초가 가격이 조금만 비싸면은 에라인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꾸 싼 난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서 죽는 난인데도, 가짜 난인데도 물을 뺐는데 또는, 이 가온을 한 난초인데 등등 여러 가지로 생산 원가를 떨어뜨려서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생산 원가가 떨어지니까 좀 싸게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어떤 완성된 상작을 만드신 생산자들은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자기가 중투를 한 10만원짜리를 구매를 했어. 그래서 한 4, 5년 키웠어. 그래서 한 6, 7촉짜리 상작을 키웠는데 6, 7촉짜리를 유튜브가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20만 원에 그거 팔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완전히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상작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라인들이 너무 싼 난을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뭐 당했니, 가온 난초니, 이게 뭐 하다 보니까 무지가 나왔니, 뭐 등등 병이 들어서 죽었니,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난초가 이상하게 쌀 때는 원인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산물하고 똑같아요, 이 난초가. 그래서 가격을 자꾸 싼 난만 찾으니까 이 소매상들이 뭐 밥을 굶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격을 자기도 싸게 받아야 되니까 싸게 받으려면 싸게 사와야 되니까 그럼 싸게 사올 수 있는 것은 뻔하잖아요. 어떤 난이 싸겠어요.
작품이 되고 좋은 난초고 좋은 종자를 갖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그 싸게 팔겠습니까? 별 볼일 없는 거거든요. 별 볼일 없는 걸 자꾸 싸게 팔고, 거긴 조직배양도 막 섞여 있고, 병든 난초도 분주해서 팔기도 하고, 또 가온 난초를 팔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뭐 거기 일본 난초도 섞여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원인들이 전부 다 싸게 팔려고 하는 가격 경쟁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라인들이 저거는 상작이고 괜찮은데 저 잘 키웠네. 그러면 거기 키운 거에 대한 노력, 어떤 대가 이런 걸 지불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튜브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산반 중투인데 두 촉에 뭐 7만 원이야. 이거 싼데 저쪽보다 싸네 여기가. 그럼 나 여기서 사야지 해가지고 덥석덥석 사버리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 에란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우리 소매상들만 자꾸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너무 값싼 난에 현혹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출란교실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오늘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도시농업이 난초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이 시간 내에 좀 얘기가 다 안 끝나고 길어지면요, 좀 편수를 나눠서라도 계속 연장해서 제가 동영상을 잘라서 계속 시리즈로 한번 도시농업 완성된 어떤 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얘기가 다 되면 좋겠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서요. 여러분들 뭐 운전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한번 틀어놓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 여유롭게 한번 들으시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서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난초를 키우는 것이 도시농업이다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말뜻이 맞는 것 같죠.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도시농업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 전달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도시농업이 영어로 시티 파밍이 아니에요. 영어로 여기 제가 썼죠. 어반 어그리컬처예요. 이것이 한국말로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시티 파밍도 해석하면 도시농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시농업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뜻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도시는 우리 행정구역상 뭐 서울시다 부산시다 하는 그런 대도시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 저 시골에도요, 멋진 아파트 하나 지어놓고 그 아파트에서 뭐 베란다에서 농사를 지면 그것도 도시농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긴 어반이라는 것은 하나의 높은 건물, 잘 포장된 아스팔트에서 도시적인 어떤 이거 뭐라고 한국말로 잘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형식적인 도시예요. 형식적인 도시. 예, 그러니까 흙을 잘 볼 수 없는 어떤 현대적인 문명 이런 것들을 어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티가 아닙니다. 도시의 어떤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반 어그리컬처는요, 이 농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컬처가 붙었어요. 이건 문화거든요, 문화. 그래서 농업, 즉 흙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문화적 현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맞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도시 농업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농업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도시 농업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도시 농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만든 시점부터 도시 농업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서양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농사를 졌다 그래요.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발전된 나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도시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존재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도시농업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텃밭을 만들어서 뭐 농업을 져가지고 우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자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이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은 산이 됐던 아니면 저
바운더리, 육교 밑에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어도 어느새 나가보면은 누군가가 거기다 고추나 상추를 심어놨어요. 그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동네에 보면은 집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집 주변에 집을 질 공터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공터로 안 남아 있어요. 누군가 가서 뭘 심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작물을 조그만 짜투리 땅만 있으면 작물을 심고 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는 정원이라는 게 없어요. 정원이 없고 그냥 마당이 있을 뿐이에요. 마당. 예, 마당이 있어서 그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공터만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는 놀이터도 되고요. 또 잔치가 있으면 잔치를 하나하나의 광장의 역할도 하고요. 그렇지. 일본처럼 여기다 뭐 호수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돌다리를 놓고 이런 정원을 꾸미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통 한옥 짓는다 그래서 마당에다가 막 정원을 꾸미고 이 식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뭐 숲을 만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일본식 그 문화가 이 결합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또 이 뒷마당에 가면요. 이건 앞마당이고 뒷마당에 가면 담 밑으로 이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 그래서 이 텃밭이 항상 이렇게 우리 습관적으로 존재했고 또 그런 텃마루가 없으면은 그 도로변 같은 데도 조그만 짜투리 땅이 있으면 뭘 심어서 이렇게 경작을 해서 거기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도시 농업이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역사가 오래됐고 아예 이게 생활화돼 있던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실생활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게 도시 농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파밍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그리컬처라는 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생각하는 베란다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도시 농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그 난초뿐만 아니라 베란다에서 이게 그 작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죠. 수경 재배가 됐든 뭐가 됐든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해서 따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약을 안 치고 무공해로 해서 우리는 상추를 길러 먹는다. 깻잎을 길러 먹는다. 또는 주말 농장이라 그러죠. 차 타고 좀 멀리 가서 주말 농장 하나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내가 식구들이 먹는 이런 작물들은 내가 안전하게 키워서 내가 먹을 거야 해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텃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텃밭이라서 그 집터자예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밖에 있는 것은 주말 농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난 텃밭을 운영해. 주말 농장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시 농업에 대한 이 가치관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시 농업이라는 것이 내가 그 작물을 키워서 상추를 심었다고 칩시다. 그 상추를 잘 키웠어. 그러면 시장에 가서 상추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 돈쯤 전략이 되고 오히려 돈을 번 거야. 상추 살 돈을 내가 전략했으니까 고추 사 먹을 돈을 난 집에서 베란다에서 해결해. 이렇게 만약에 모든 그 도시인들이 베란다에서 그렇게 작물을 키우기 시작한다면은 이 직업 농민들 고추를 생산하고 상추를 생산하신 분들이 소출이 적어지겠죠. 수입이 적어지겠죠. 그분들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도시 농업이 기존의 프로페셔널 농민들하고 대척 관계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가서 되겠느냐. 이 농업을 죽이는 하나의 행위로 가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농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도시에서 그 베란다에서 조그만 그 화분에 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추나 토마토나 어떤 뭐 과일을 생산해 보는 어떤 그 농업 메커니즘을 익히는 정도 수준. 흙과 가까이 하는 문화를 익히고 자기가 하나의 소일거리를 만들고 하나의 운동 삼아 또는 정신적 어떤 그 힐링 삼아 이렇게 해서 농업을 즐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농업이라는 것이 내가 해보니까 시장에서 토마토 하나는 이렇게 주먹만하게 큰데 내가 실제 토마토를 키워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주먹만한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게 얼마나 큰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벌레가 달려들지요. 또 병이 오지요. 출란처럼. 그러면 농약을 쳐야 되는데 안 칠 수 있나요? 병이 왔는데 벌레가 막 달려드는데 진딧물이 막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벌레 그 깨끗하게 온전한 토마토를 생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출라만 잘 키우는 것 같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사과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작물들을 소중한 대가, 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도시인들의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도시농업의 목적이에요. 네. 내가 그거를 키워서 안 사 먹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토마토 생산하신 분들의 그 수입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그럼 도시농업과 농업은 서로 대척 관계에 서버리게 되거든요. 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란도 이거는 도시농업이라고 해도 원예활동이에요. 원예활동. 여기에 농업의 메커니즘을 익히는 어떤 수단으로서는 작용을 해요. 그건 분명한데 원예활동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예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야, 난초 정말 키우기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이 상자로 키운 거를 탁 내놓고 내가 한 5년 키웠습니다. 요거 한 5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야, 맞아. 저렇게 상자로 키운 거 50만 원이면 정말 싸지. 내가 저렇게 5년 동안 저거 키우려면은 저렇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 50만 원이라는 가치가 이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그 전시회 나가보면은 꽃대 막 조그만 화분에 한 3촉, 4촉짜리 꽃대가 막 3대, 4대씩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감탄스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저렇게 키웠지? 그렇게 해서 그거 누군가가 팔겠다 그러면 턱 아깝지 않게 사잖아요. 그 상작이라 최상작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농업을 익히고 원예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프로페셔널 농민들을 다 죽이는 의미에서 내가 그냥 텃밭에다가 감자를 다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도 먹고 해서 감자 사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감자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을 한동안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서 그 서양의 도시농업을 배우자. 우리나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막 쿠바 같은 데를 막 가서 배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쿠바 도시농업이 최고다. 근데 그 쿠바에서 그런 도시농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이전 벌써 아마 삼국시대 때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보편적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반 어그리컬처의 개념의 도시농업이 아니라 이 농작물을 심어서 내가 이게 키워 먹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어떤 생활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곡시켰어요. 왜곡시키면서 시티 파밍이라는 개념으로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 교육 간다 그러면 가보잖아요. 어떤 교육 하는지 아십니까? 흙에 대한 문화교육. 이게 더 나아가면은 환경운동이거든요. 환경운동. 환경운동이에요. 도시농업은. 흙을 살리고 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런 수단으로서 내가 도시농업을 즐기고 공부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을 익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도시농업인데 도시농업 교육을 가면은 작물은 어떻게 심어서 비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떤 작물에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고 또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다못해 어떤 또 교육을 하는 걸 내가 봤냐면요. 집 옥상에다가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똥과 오줌을 모아놓고 뭐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뭐 환경적 이런 걸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쌀뜨물을 갖다가 뭐 해가지고 뭐 EM을 생산해.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도시농업과 관련돼 있어요? EM은 요만한 병 하나에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사서 하는 게 낫지. 그 무슨 집 그 냄새나게 옥상이나 베란다에다가 퇴비를 갖다가 만든단 말입니까? 막 그 도시농업이나 어떤 교육을 하려는 욕심에 막 이런저런 걸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도시농업을 저변으로 확대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짜투리 땅만 있으면 거기 뭔가 고추가 심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뭔가가 심잖아요. 그럼 그게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작물을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게 골치 아프니까 여긴 작물을 심지 마세요 하고 편말을 계속 꽂아놓는데 그래도 거기도 하고 또 저희 동네 그 야산에는 그 야산을 또 조금 갈아가지고 입구에 거기다가 또 고추하고 뭐 가지, 상추 뭐 이런 걸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돌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산에다가 산 초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도시농업 저변 확대할 필요 없이 그냥 저변 확대가 이미 돼 있고 이 저변 확대를 오히려 줄이려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나온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로컬 푸드라는 건데 로컬 푸드. 로컬 푸드도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미국에서는 반경 300km인가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km 정도 반경을 로컬 푸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아마 주의 개념으로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300km면 전체 남한 땅 전체 다잖아요. 근데 협소하게 부산이면은 그 김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로컬 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김해가 좀 넘어 양산이면은 그 로컬 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개념도 외국에서 이렇게 딱 수입하다 보니까 이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푸드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이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산 지역 사람은 양산에서만 나는 것을 로컬 푸드다. 서울 같은 경우도요. 경기도 전체에서 나는 걸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양 지역이면 안양 지역에서 나는 것을 로컬 푸드라. 안양 사람들은. 수원에서 나는 건 수원 사람들의 로컬 푸드다. 이렇게 협소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 더 나아가서는 농업에 대한 메커니즘이 꼭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이러한 메커니즘보다도 우리의 의식주에 들어와 있는 농업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옷에도 농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옷에도 농업적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식물에 뭐를 추출해서 뭐 옷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비에 젖지 않는 그 작물을 그 원단을 만들기 위해서 연꽃의 그 이파리의 어떤 그 모양새 특성을 이용한 어떤 그 원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등등의 농업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먹는 거는 뭐 당연하죠. 먹는 거는 뭐 우리 식문화에 농사적인 메커니즘이 빠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농업에 대한 메커니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친환경적인 주택, 그리고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농산물적인 결과물들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의식주의 전반적인,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교육. 이런 것들의 어떤 농업적인 전반적인 문화적 현상을 저변으로 확대시켜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고 또 농업의 소중함을 알면은 흙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흙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전하게 오염되지 않는 흙에서 낳은 작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치게 되고 또 이 프로페셔널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것이 그게 보통 노력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그 정성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면서 농산물을 이 마트에 가서 카트에 담을 때 그런 소중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문화.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해서 하여튼 뭐 안전한 당도가 높은 좋은 그 작물들을 만들어내면은 저 싼 거는 안 사고 나 이게 비싼 걸 살래. 그래야 이분들이 비싼 걸 사줘야 앞으로도 자기 거 잘 팔리니까 이거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팔리는구나. 그럼 나도 고품질의 당도가 높은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농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농업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의 운동, 이것이 도시농업의 운동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도시농업의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가 주변에서 많이 열리죠. 봄 되면은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수경재배가 뜩 등장을 해요. 수경재배는요, 땅을 버리는 농법이에요. 이거는 땅을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공장형 그 농장을 져가지고 수경재배로 한다는 것인데, 수경재배는 기본적으로 화학농법입니다. 유기농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유기농이 좋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화학농법을 전시하고 있고, 도시농업에서 흙을 살리지 않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수경재배를 선전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막 혼란스러우냐. 어반 어그리컬처를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였다. 또 이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서 왜곡시켰다. 여기에 난초도 포함된다. 뭐 도시농업에서 베란다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단 말입니까? 떼돈을 번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게 난초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황버섯이 있어. 지금은 상황버섯이 싸지만 예전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상황버섯을 그 베란다에서 재배해가지고 고소득 작물로서 상황버섯을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개론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농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요거는 또 제가 여유가 되는 대로, 짬이 나는 대로 또 한 편씩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이 난초가 도시농업이니까 우리가 뭐 고소득의 작물이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개념이 얼마나 허황된 개념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가치를 똑바로 이해하는 게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론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량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